나만 이익을 보게 되는 비즈니스는 상대가 눈치채면 거기서 끝입니다. 비즈니스가 계속되려면 최소한 동등 수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에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없는 영업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영업에도 필요한 영업 철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대한 좋은 컨텐츠 제공에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 가운데도 영업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IBM 설립자인 톰 왓슨도 금전 등록기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업 출신 CEO가 많이 있습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 한샘 최양하 회장,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가 영업 출신입니다. 그만큼 영업은 사업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업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천연기업 영업맨이 가져야 할 영업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을 통해서 자신도 이득을 취하지만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제공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비즈니스는 거기서 끝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억대 연봉을 벌고 있는 보험 대리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처음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법인 설립 전 토지를 사는 것과 법인 설립 후 토지를 사는 것은 수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 후 그가 절약한 금액 일부를 보험에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보험을 들어줍니다. 영업 중 가장 어렵다는 보험영업 대표의 이 말은 천연기업이 어떤 영업 철학을 가져야 할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 코칭 대화 모델인 ENVCP 대화 모델을 소개합니다. 영업 대화 모델인 ENVCP는 공감, empathy, 욕구 확인, need find, 가치 제안, value proposal, 마무리, closing, 사후 관리, post management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입 또는 공감입니다.
고객은 세일즈맨을 경계합니다.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객에게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 3개 정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옷 색깔, 전체적인 분위기, 핸드백, 넥타이, 시계 등에 관해 관심을 표현한 질문으로 남다른 관찰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옷 색깔이 봄을 연상시키는데 봄이 오길 고대하시나 봐요. IWC 시계를 차고 계신 것 같은데 디자인을 중요시하나 봐요. 카탈로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처럼 말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상대의 취미에 관심을 표현하면 상대도 영어맨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고객의 욕구인 니즈 확인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과정법 과거, 현재, 미래 질문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진공 청소기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청소기는 사용해 봤죠. 그래요. 혹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랬군요. 어떤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흡입력도 약하고 사용기간도 짧아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흡입력도 강하고 사용기간도 긴 진공 청소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로 상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치 제한인 value proposal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제품의 가치를 부접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할리는 오토바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로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파텍 필립은 예술성이라는 가치를 판다고 선전합니다. 파텍 필립의 선전 문구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텍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음 세대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감성을 자극할 것인지 짧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 제한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불하는 가치보다 얻는 가치가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넷째, 마무리, 클로징입니다. 이 단계에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판매 실적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거절하려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장단점을 알려주면서 고객이 얻게 될 가치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철판이 얇아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연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장단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장점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고객이 당장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당신에게 다음에 구매 기회 제공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후관리, 포스트 매니저먼트입니다. 이 단계는 고객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서 계속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계속 고객에게 추천받으면 매출 성공률이 50%를 웃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면 10명 중 9명은 받자마자 끊어버린다든지 이메일을 100통 보내면 한 통 정도 답신이 온다는 통계를 고려해 보면 입소문 마케팅의 성공률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족한 고객이 소개한 경우는 경험상 성공 확률이 50%를 웃돕니다. 이상이 영업 철학을 기반으로 한 ENVCP 영업대화 모델 소개입니다. 천년기업이 가져야 할 영업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가 더 많이 얻는다고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영업 철학이 조직에 스며들어 영업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이익을 보게 되는 비즈니스는 상대가 눈치채면 거기서 끝입니다. 비즈니스가 계속되려면 최소한 동등 수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에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없는 영업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리더십과 기업 문화에 대한 좋은 컨텐츠 제공에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하시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